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아이는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 아닙니다. 내 경제력을 과시하기 위한 아바타도 아닙니다. 아이는 아이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아이에게 본인의 욕망을 투사하곤 합니다. 이 말도 사실 진부할 정도로 자주 듣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부모라는 면죄부를 꺼냅니다. 옆집 아저씨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부모니까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반성만으로 해결될까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말씀으로 엄도경 선생님 모셨습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안해 엄마 아빠도 몰랐어 엄도경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애청자 여러분들이 얼핏 생각하시면 책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게 다 책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들으시면서 아 책에 이런 얘기가 있구나 저런 것들이 들어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책 여러분들이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예쁩니다. 책이 예뻐서 이렇게 펴보면 그림도 이렇게 도형들도 들어있고 사파 파스텔화 같은 게 좀 이렇게 들어있고요. 또 인쇄 자체도 지금 그 활자가 들어있는 쪽은 2도, 3도로 이렇게 좀 인쇄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고 뭐라 그럴까요? 흔히 이런 뭐 인성이다 아니면 뭐 엄마 아빠 뭐 이렇게 나오면은 굉장히 책이 복잡하거나 그죠? 네. 뭐 막 이렇게 뭐 얘기가 많이 들어있고 내가 이렇게 우리 아들을 이렇게 키운 엄마야 이런 책들이 보통 많잖아요. 네. 내가 이런 엄마야 뭐 진짜. 근데 이제 그런 책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 반대되는 책이니까 여러분들 이게 읽으시면은 제가 봐서는 우리 아들을 어디 보내야지라기보단 우리 아들이 행복한 건 뭘까? 그죠? 네. 나와 우리 아들이 행복해지는 건 네, 뭘까? 네. 고민을 시작할 수 있는 책 같아요.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 네, 정확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대로 파악해 주셨어요. 500원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네. 얘기죠? 네. 아, 오늘은 네. 차원여행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지난 방송에서 잠자리 얘기 잠깐 하다 말았죠. 예. 네. 잠자리는 알을 물속에다 놔요. 물속에다 놨죠. 예, 물속에다 놨고 예. 그러면서 이제 자라나면 예. 올챙이를 먹고 자란대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 물 벗어나서 예. 이제 나뭇가지에 꼬치를 만들어서 만들고. 이제 두 날개를 만들어서 예. 날죠. 예. 나비 또한 예. 그 알에서 시작해서 예. 애벌레가 되면 배추를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잠자리 유충과 잠자리의 먹이가 다르듯이 예. 나비도 애벌레하고 나비의 먹이가 달라요. 나비는 꿀을 먹지요. 벌레를 잡아먹고. 어른하고 아이들의 먹이도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겠죠? 네. 예. 그런데 지금 예. 어른들도 일자리 찾느라고 애쓰고 젊은이들도 일자리 찾느라고 애쓰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아이들은 꿈과 희망까지 포기하는 칠포 세대가 된 거예요. 이게 제가 만든 세상이에요. 저도 일조했겠습니다. 네, 아까 지난번에도 뭐 예, 그렇게 예. 말씀하셨는데 예. 왜 우리들은 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 앞으로만 갔어요.
앞으로만 달렸어요. 위로. 정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중병 걸린 사람들은 예. 그 텔레비전에 이제 그 건강 프로에서 중병 걸린 사람들 예, 예, 인터뷰할 때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앞으로만 달렸는데. 앞으로만 달렸는데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아까 3% 5% 얘기하셨나요? 예, 예. 예. 그러면 나머지 95%의 아이들은 어디로 갔죠? 조금 시원찮은 데로 가고 네. 대다수는 많이 시원찮은 데로 네. 가고. 그렇죠. 예. 근데 내 아이가 3%에 들어갔다고 안전하다고 안심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렇죠. 먼저 잘릴 수 우리는 있어요. 예. 모든 사람들이 아이는 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다 불안한 거예요. 옛날에는 아이들을 잘 키우면 노후 대책이 됐잖아요. 네, 아이들이 자식이 부양을 네. 했죠. 네. 예. 지금은 노후 대책도 안 돼요. 보험이 아니에요. 내 인생 내가 마무리해야 아니 해요. 거꾸로 걔네들이 저를 보험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부모들은. 네. 근데 그렇지 못한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누가 될까봐 심지어 아주 나쁜 결론도 내잖아요. 네. 이게 지금 우리가 만든 세상이에요. 그래서 성장만 주장하고 네. 최근에는 동반성장이라고 그러는데 동반성장이라는 말에는 성숙이라는 말이 들어갔을까? 그게 저는 퀘션 마크였어요. 안 들어갔겠죠. 네. 예. 나비가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거는 성숙한 거거든요. 그렇죠. 잠자리가 두 날개를 얻는 것도 성숙한 거예요. 자, 우리들은 나비가 얼굴 안에 있잖아요. 저편골이요. 이 나비는 날아갈 수 없는 걸까요? 저는 그냥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해봤어요. 네. 그래서 많은 어른들을 들여다봤어요. 소위 높아지신 분들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는 절대로 어떤 지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다. 네. 예, 예. 그래서 저 회장님이 되고 재벌 회장님이 되셔서 다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아닐 것 같아요. 네. 그건. 예. 그래서 저는 그 의사 선생님들이 그 얘기를 해요. 선생님, 상체의 살을 빼세요. 상체가 뚱뚱하니까 밑에 골반이나 무릎이 약해지잖아요. 상체 살을 빼세요. 저는 사람 인자를 보면서 직립된 몸과 사람 인자는 또 겹쳐진 거잖아요. 겹쳐진 거죠. 예.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6살 먹은 아이들한테 예. 네모 세모 동그라미에는 어울리는 셈법이 있어. 근데 네모에는 뭐가 어울릴까? 그러면 애들이 몰라요. 그러면서 한 아이가 그래요. 저는 알아요. 뭘 알아? 동그라미는 나누기예요. 그래요. 어떻게 동그라미가 나누기인지 알아? 피자 파이 보세요. 똑같이 나눠졌잖아요. 역시 아이들이다. 네. 예. 그래서 세모를 얘기하면 그건 빼기래요. 그런데 네모는 모르겠대요. 왜 그러냐면 더하기인지 곱하기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네모가 빈 상자각을 한번 생각해봐. 그건 더하기지. 근데 상자각을 빌딩처럼 높이 올렸어. 아파트처럼. 예. 그건 곱하기야. 그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가 너를 키울 때 너 밥 먹여주는 건 더하기인 것 같아? 빼기인 것 같아? 빼기래죠. 빼기라고 대답해요. 그러면 너한테는 뭐야? 나한텐 더하기죠. 이래요. 6살짜리들이. 네. 그런데 엄마를 너는 도와줘 본 적 있어? 없대요. 그럼 너는 엄마한테 네 걸 빼줘 본 적이 한 번도 없네? 엄마 아버지를 더하기 시켜줘 본 적이 없네? 그럼 그렇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은 네모 세모 동그라미에는 거기에 어울리는 셈법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행복한 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아름답게 그 비율이 조화로울 때 행복한 건데 성장이라는 거는 결국 더하고 곱하는 거 아니냐. 동반 성장이라는 건 더하고 곱하기를 무한대로 하자는 얘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빼고 나눌 것인가. 상체는 위로 올라가는 거는 가슴이 왜 세모라고 그랬잖아요. 상체가. 예, 예. 얼굴은 동그라미인데. 예. 이걸 어떻게 이룰 것이냐. 제발 좀 몸 생긴 대로 좀 살 수는 없을까? 그럴 때 이 세상도 행복하고 자기 자신도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책을 쓴 거예요. 아이들하고 내가 같이 행복한 것. 네. 그게 최고겠죠. 네. 근데 우리는 보통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부모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아이가 네모에 더하기하고 곱하기를 차곡차곡 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바보같이 지구 오고 주구 오고 이러니까 결국은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닐까요?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가서 그냥 돈 벌 거 착착 그냥 돈 벌 수 있는 그런 공부도 잘하고 어디 가서 처세도 그런 거 잘하고 오면 박수 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렇지 못하다고 야단치는 거 아닐까요?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아닐까요? 그리고 부모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부모한테도 그 속상한 게 부모한테 좀 받고 싶은데 안 줘서 아니면 부모가 나한테 더 달라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근데 저는 다행스러운 건지 행복한 건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거에 대체적으로 해당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행복하신 거죠. 그런가 봐요, 그런데 진짜로. 이제 그 한번 그 SNS나 그런 걸 좀 들어가서 보면 그 시월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끊임없이 달라는 사람, 끊임없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있어서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가 조화롭지 않아서 그건 조금 결국은 저도 힘들기는 해요. 어머니 모시고 사니까 네, 이제 그렇긴 한데 네. 다른 집에 비해서는 네. 조용한 편에 네, 행복하신 거고요. 행복하신 거고 또 하나 1대 99의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그 1은 끝도 없이 더하고 곱하기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99분은 계속 빼고 나눠야 되는데 빼고 나눌 게 없잖아요. 그 허탈감, 그 상실감, 그 상대적 빈곤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 어떤 그 사회 모순적 문제를 조금 다뤄본 거예요. 이제 부모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읽으면서 내 부모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두 가지가 다 되는. 읽으면서 그래 내가 아이들한테 이랬을 수 있겠다. 이랬구나. 그러면서 뒤집으면 바로 내 어머니 아버지가 나 때문에 아니면 나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테니까. 양쪽 다 분명히 이제 그 어떤 그 세대 간의 쭉 어떤 계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도 그렇고요. 제가 가장 이 책을 쓰게 된 주요 원인은 저는 제 아이한테 너 잘 되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경쟁 사회로 내밀었죠. 그랬는데 선생님, 그러면 사회 공동체는 어떻게 되죠? 저는 아이한테 사회 공동체를 위해 보라고 얘기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걸 반성하는 거죠. 지금 이 사회가 1대 99의 사회가 되고 그냥 물질 만능주의에서 소비를 못하면 가난한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소비하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또 일해야 되고 이런 사회 속에서 내 아이가 과연 내 손주가 잘 살 수 있을까? 이 공동체는 안전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만든 사회가 결국은 사회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으니까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럼 저도 굉장히 심란해지잖아요. 네. 저 역시도 뭐 다를 바 없는데 아이들한테 좀 이제 제가 뭐 시사 주간지를 꼭 보게 한다든지 그런 몇몇 가지만 그조차도 강요일 수 있어서 안 하고는 있는데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어떻게 부모가 아이한테 할 수 있는 건지 이제 27이나 먹은 녀석을 아이라고 해도 맞는 건지 그전 같으면 저는 28에 결혼을 했는데요. 걔한테 내가 애라고 하는 게 이게 맞는 말인가 싶어요. 90살 먹은 노모님이 70살 먹은 아들한테 조심하라고 그런다면서요. 아이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니까. 그럼 저는 좀 접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 녀석한테 내가 자꾸 옛날 그걸로 보면 언젠간 얘가 아빠한테 애정을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불편할 거 아니겠어요. 어느 정도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버지 맨날 나한테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심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저는 모든 거는 자연스럽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저는 이제 선생님하고 저하고 그 나이가 이렇게 비슷하게 이제 점점 저물어가는 나이이기는 하잖아요. 현역 애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선생님 세대 또 지금 선생님 바로 위에 세대 저희 세대 또 저보다 또 더 선배들은 정말 가난한 시대를 살았거든요. 정말 가난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나라가.
아휴, 네. 그래서 그 가난한 시대에서 우리가 경제 발전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서 선생님 세대는 도대체 저 어른들이 잘 살게 하겠다고 저렇게 경제 발전을 시켰는데 민주주의가 점점 후퇴되니까 막 봉기하셨잖아요. 민주주의 또 그렇죠. 발전시키느라고 노력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은 경제도 살리고 민주주의도 어느 정도 발전시킨 나라이면은 분명해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는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러죠. 네, 없다고 그래요. 근데 단 하나, 지금 우리들은 공동체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거를 그 꼴을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같은 분께 또 선생님 또래, 선생님보다 약간 윗세대, 제 세대, 저보다 더 윗세대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경제 발전도 일으킨 것도 혁명이다.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것도 혁명이다. 이제 우리나라한테 남은 혁명은 뭐지? 혁명이라기보단 정신을 되돌리는 네. 정도.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그 어원이 들어가면 본래 그 자연으로 돌아가자처럼 본래의 모습을 찾자라는 뜻도 있다고 그래요. 이제 우리는 정신문화를 정말 성숙한 문화로 돌려야 되겠다. 그런 어떤 강한 그 사회적 책임감을 제가 느끼게 된 거예요. 작은 여자지만 제 손주가 살 이 세상을 맑고 밝게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작은 소망을 갖게 왜 작다 됐어요. 그러세요? 작지요. 저 키가 160도 안 되는 거리요. 155cm예요. 몸의 크기보다 마음의 크기가 중요한 거죠. 네. 마음을 좀 키워서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그런 세대가 돼서 어른은 성숙하고 어린이들은 성장하고 그래서 성장과 성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를 한번 꿈꾸고 싶었어요. 우리가 다 꿈은 꾸는데 네. 실제로 실천에 옮긴 뭐 크건 작건 네. 행동으로 옮기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생각들은 다 어느 정도는 있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비슷한 다 얘기를 공감해요. 해요. 예, 다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네. 막막해 하는 거예요. 네. 막막하지요. 예,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할까? 다 뭐 그러게. 네. 우리는 행복해야 돼. 뭘로 어떻게 행복할 건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잖아요. 뭘로 어떻게 행복할 건데라는 소리를 저는 하루에도 10사람한테도 더 들어요. 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네, 걸. 네. 그러면 저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그래요. 행복은 마음에 있다고. 네. 작은 거를 보라고. 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생긴 대로 살면 돼. 그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네. 정말 동그라미 마침표를 잘 찍을 수 있도록 빼고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생긴 네. 대로 사는 게 맞고 얼굴이 어의 꼴이잖아요. 어의 네, 꼴. 어의 꼴이죠. 예. 얼이 생긴 거죠. 예. 얼이 어떻게 꼴값도 생겼는지. 나쁜 뜻은 아니에요. 정말 좋은 뜻이죠. 예, 자기 꼴의 생긴 값을 값은- 제대로 예, 하는 거니까요. 그 나쁜 뜻 네. 아닌데 그 말씀하신 대로 생긴 대로 네. 그게 꼭 이렇게 외모는 아닐 테니까 네, 네. 정신 세계도 있고 네. 다 그것도 네. 생김일 테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살면 되는데 이게 참 안 되고 저부터도 자꾸 욕심을 내고 내가 이거 하나 더 해봐야지 뭐 해야지 네. 저도 좀 그런 쪽의 인간이거든요. 이렇게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죠. 네, 우리나라 막 사람들은 그러는. 지금 다 이 네. 경제 발전, 민주 발전 시키기 위해서 다 그런 어떤 소망을 갖고 열심히 뛰었다가 돈은 포기했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저는 선생님 네. 그럼 뭘 할 거냐라는 질문을 저한테 지금 하시는 걸로 제가 네, 네, 받았거든요. 직립해야죠. 남의 직립을 무너뜨리지 말아야죠. 그래서 옛날도 아니죠. 얼마 전에 무릎 꿇려갖고 뭐 나라가 떠들썩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 알바생들 뭐 알바생부터 예, 시작해서 뭐 무릎을 절대로 어느 상황에서도 젊은 친구들 무릎 꿇리지 마라. 어떤 사람도 무릎 꿇리지 마라. 그냥 그 사람들이 무릎을 꿇을 것 같으면 좀 손 내밀어서 잡아서 일으켜 세워줘라. 오늘 저는 매일 저녁마다 오늘 과연 내가 어느 누구를 무릎을 꿇리진 않았을까? 내가 무릎을 일으켜 세워줬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사람이 직립할 수 있도록 돕자. 돕자. 네. 직립하게 하자. 무릎 꿇리지 말자.
그리고 무릎 꿇을 정도로 어려운 일들이 많지요. 젊은이들한테. 예, 그렇겠죠. 무릎 꿇지 마라. 세파에. 무릎 쓰고 나가라. 그리고 무릎을 맞대고 이야기할 상대를 찾아라. 네 안에 힘이 있다. 일어날 힘이 있다. 나비 3마리가 있다. 팔목을 걷어붙이고 한번 해보자. 우리 아이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물론 둘 다 애는 쓰고 있는데 제가 봐도 네.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사실은 믿는다는 말도 부담스럽잖아요. 너 자꾸 믿는다 그래. 어떡하라고. 많은 어르신들이 난 널 믿어. 네, 그 말 하면 안 네, 돼. 난 널 믿어. 그러는데 사실 그 믿는다는 말에는 너는 이만큼 내가 생각한 그만큼을 할 거야. 그러니까요. 라는 것도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건 다 네 책임이니까 잘해봐.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있어요? 네. 네 인생 네가 결정하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는 말은 그 친구가 그 아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그 일이 제 마음에는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의사결정을 믿어주는 것이실 수도 있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수없이 실수를 하고 잘못하더라도 그래서 무릎을 꿇을지라도 다시 무릎을 세워서 나갈 수 있도록 그냥 쳐다봐 주는 거 그게 믿는 거 아닐까 싶어요. 저는 한 30%는 이제 지나갔고요. 네. 이제 앞으로 한 70% 글쎄요. 솔직히 자신은 별로 없고 저도 아빠니까 네. 이렇게 100% 자신은 없는데 그래도 어쨌든 일단 생각은 하고 있고 조금 조심하려고는 해요. 네. 이 녀석들이 이럴 수 있겠다. 그러면 내가 애비로서 이러지 말아야지. 네. 아니면 이제 반성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아예 글을 쓰면서도 생각을 이제 정리를 해봐요. 애에 대해서. 네. 근데 제가 외람되게 예. 조금 공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예. 선생님 혹시 자제분들이 무엇에 절망하고 있는지는 아세요? 지금요? 네. 아니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글쎄요. 네. 뭘까요? 네. 딱 짚히는 거는 없는데요. 네. 예. 저는 그 젊은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할 때도 그렇고 또 제 또래나 어른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 절망들이 다 있어요. 있겠죠. 네. 예. 절망들이 있는데 그것을 공유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한테 무엇을 해줄까가 아니라 이 아이가 지금 갖고 있는 절망은 있을까? 그걸 알아보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내 아이가 절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설마요. 뭔가 있겠죠. 그러니까 있는 건 또 다행일 수도 있어요. 네. 절망하는 거 없는데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건 아주 그게 심각한 더 거 아니에요? 절망일 수도 그거 진짜 있어요. 무서운 건데. 그래서 그 아이의 절망도 듣고 네. 또 그러면서 나도 이런 절망이 있단다. 이러고 이야기를 할 때 서로들 그것이 그 무릎을 맞대고 얘기하는 계기가 아닐까. 그래도 그런 우리는 생각이 가족이 좀 들어요. 대화를 하는 편이라 네. 아직은 네 식구가 같이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네. 뭐 이제 뭐 이렇게 칼국수 먹으러 네. 막 가족은 같이 다니는 거야 이렇게 해서 네. 그러는 편에 속해요. 그래도 아직은 이제 딴들이. 물리적으로 다니나요? 화학적으로도 같이 다니는 건가요? 본인 애들이 네. 좋아해요 이제. 네. 처음에는 그 뭐 매운 쭈꾸미 볶음 이런 걸 안 먹으려고 그러더니 요즘은 자기네들이 가자 그러고 이제 맛을 알고 그러니까 네. 많이 좀 달라졌어요. 선생님. 억지로는 못하죠. 네. 선생님은 예. 제가 볼 때 예. 미안해 엄마 아빠도 몰라서 책을 안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요? 될 것 같고요. 저는 두 아이를 잘 키운다고 생각을 하고 키웠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아이를 경쟁의 세상으로 내몰아서 끊임없이 이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게끔 그런 구조 속에 밀어넣고 그런 구조의 두뇌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가슴이 많이 삭막해졌죠. 그런데 정말 그것을 제가 이제 나이 60살이 돼서 보니까 네. 세상은 네모만 있는 게 아니라 세모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는데 그걸 못 가르쳤구나 해서 깊은 반성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지금 선생님 말씀을 이제 막 육아를 시작하는 젊은 엄마들이 조금 더 한번 새겨 들으시면 뭐 다 실천에 옮길 수 없겠지만 한 가지만 그 이제 이 두 꼭지 방송을 하신 것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새겨 들으시면 저는 대성공이라고 봅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네. 아, 내가 저거는 꼭 잊지 말고 네. 아이한테 내가 실행에 옮겨야 되겠다. 내 마음에 새겨서 네. 절대 나를 흐트러뜨리지 말아야 되겠다. 네. 이런 거 하나씩. 네. 다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다시 듣기로 들으셔도 되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사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2권을 사서 한 권을 읽은 다음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하고 한 권은 10년 동안 책꽂이에 꽂아둬라. 10년 뒤에 한번 중간 결산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책 좀 팔리겠는데. 아무튼 오늘 엄덕영 선생님 모시고 미안해 엄마 아빠도 몰랐어. 좋은 말씀 많이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장애인 센터에 봉사활동을 다녀온 엄마는 내 아이들이 신체 건강한 것만으로도 축복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범죄에 연루된 청소년들의 기사를 보면 그나마 내 아이는 착해서 다행이라고 안도하게 됩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모습이죠. 물론 달리기와 시험에서 1등을 하면 행복감이 최고조에 이를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교한다는 거죠. 비교 우위를 통해서 부모는 행복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서 비교하지 않을 수 없지만 단지 비교를 통해서 행복해진다면 불안정하고 일시적인 행복일 뿐입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졸업식에 가신 적 있을 겁니다. 뭔가 특별하고 잘생겼다는 확신으로 키운 내 아이를 이 고만고만한 무리들 속에서 단박에 찾아내지 못했을 때 부모는 당황합니다. 내게만 특별했지 여럿이 모였을 때는 평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겠죠. 아이 성장에 따라 이 감정은 점점 넓어지고 선명해집니다. 보통 아이였던 거죠. 어쩌면 뒤처지는 부분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독립한 다음에는 이런 감정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존재하는 한 비교라는 갈등으로부터 자유롭기 힘듭니다. 시달리며 사는 게 인생이라고요? 예, 맞고도 틀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비교하는 습성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야만 합니다. 부모는 애틋한 마음으로 아이를 격려하지만 듣는 아이는 그 자체도 엄청난 부담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저도 반성한다는 말씀으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청취자만 생각하는 방송 전영권의 30분 책 읽기였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